안녕하십니까. N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장전 주요 이슈로 미국 3월 CPI 발표와 미국 10년물 채권 입찰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채권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로 처음이고요. 중국의 채권금리보다 미국의 채권금리가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하였고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시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봉쇄가 지속되고 있다는 현상, 그리고 상하이 전면 동시 보세가 어제 정책이 나왔는데요. 43% 해제라는 이제 정책으로 나왔고, 한 3주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정책으로 좀 상하이 시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현재 봉쇄는 진행 중이고, 광저우에서도 신규 봉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어느 정도 중국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국채금리가 12년 만에 중국을 추월하였습니다. 10년물 채권금리였습니다. 미일 금리차도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은 여전히 지속 중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적 현상 때문에 엔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달러당 엔화 가치가 어제 1달러당 125엔을 기록하였고 최저치를 기록하는데요. 반대로 일본의 증시는 우상향 중으로 일본 펀드가 현재 웃고 있다라는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S&P 지수는 S&P에서는 러시아가 조건부 디폴트 상태라고 명명하는데, 러시아 재무장관은 디폴트 선언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올해 국채 발행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오늘 15일 금요일이 러시아의 달러 채권 이자 유예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공급 부족이라고 하지만 서아프리카산 원유가 인기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저국내 원유를 인도 등에 덤핑하여 팔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공급이 이런 서아프리카산 원유 등의 공급이 그래도 좀 많기 때문에 유가 5%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 근접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요인 등으로 인해 미국의 국채금리 등의 영향으로 기술주 나스닥 빅테크에 큰 영향을 주었고, 나스닥이 2.1% 하락하였고, 다우지수 S&P 지수도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애플은 인도에서 아이폰 13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추가 반독점 협의로 고소되었고요. 상하이의 공장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테슬라는 이틀 동안 8%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밀의 절반이 중국 국간에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현재 러시아산을 포함한 밀을 사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전쟁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국채 3년물이 장중 3% 어제 넘었고요. 9년 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해서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국채값 급락 때문에 기관의 손절매가 속출하고 있고, 이는 증시에도 부담을 주고 있고요. 기업의 회사채 발행에도 적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회사채는 국채보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2년 만에 미중 국채금리가 뒤집혔다는 사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고요. 한국도 3년물과 30년물의 첫 역전으로 3년물 금리가 좀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단기금리가 더 높다면은 그것은 아무래도 현재 단기금리의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그리고 밤사이 나온 소식인데, 중국이 8개월 만에 게임 서비스를 신규 허가했다는 소식이고요. 미국의 항모가 이번 주 동해로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북한의 태영절을 맞이해서 핵실험 혹은 ICM 발사 등의 이제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심리 지수는 다시 어제 중립에서 살짝 공포로 전환이 되었고요. 미국 증시는
코카콜라 등의 이제 소비 필수 내구재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하락 종목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통신주들은 시장 방어 성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행주, 항공주 등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3월 CPI가 예상대로 시장을 자극했고요. 오늘 밤 지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이제 백악관에서는 전쟁 때문에 3월 CPI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겁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는 당연한 말이고요. 어제는 중국과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 차이가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채권금리가 신흥국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했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에서의 자금 탈출과 미국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발생하였고요. 이는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어제 홍콩, 상해, 심천 증시 등이 급락을 나왔고요. 상하이 락다운 및 광저우 락다운 가능성 등이 지속되면서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다시 중국 10년물 금리가 다시 높은 상황인데 시장에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미증시는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였고 유가락으로 항공 등의 리오프닝,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 자동차 섹터, 포드, 루시드 등의 이제 종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은 CPI 발표뿐만 아니라 10년물 채권 입찰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 입찰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요. 중국보다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10년물 금리는 다소 완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여전히 일부 테마 섹터의 수급이 몰리는 것을 제외하면서 외인의 메마른 수급을 기반으로 특별한 이슈 뉴스에 특정 종목만 짜내는 지루한 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지루한 시기를 좋은 종목 매집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장전 그리고 장마감 시황에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유가의 하락 지속과 중국이 21개월 만에 자국 내 게임 45개 판호 승인 등의 이슈로 특정 섹터에서 트레이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 그리고 국내 채권 금리 등도 신경 써야 하는 시장인 만큼 트레이딩은 이를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은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 양적 긴축,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등등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그래서 하지만 긍정론이 우세하다. 장기 투자자는 밸런스를 조정하고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해결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리오프닝을 중심으로 시장의 관련주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이렇게 여전히 오늘 하락을 하였고 어제 우리 증시는 어느 정도 선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래도 예측보다는 대응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2% 하락하였고요. 비트코인 마이너스 5%, 이더리움 마이너스 7%로 위험자산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타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수록 손해나는 레미콘 알루미늄 철근 콘크리트사들이 납품 거부를 선언하고 있고요. 네,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회에 합류 안 한다는 소식이고요. 문정부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을 거부해서 5월 12일에 이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디슨 EV가 감사 의견 거절 사유에서 확인서 미제출로 상장 폐지 위기가 되었고 현재 거래 정지되었고요. 한미약품에서 롤런티스의 FDA 허가 절차 본격 돌입 소식이고요. LX세미콘에서 청주에 신규 SiC 전력반도체 공장 신설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코스닥의 T사이언티픽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한비코를 인수한다고 하네요. 엔캠에서 1015억 규모 제3자 배선 유상증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딘의 개발사인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상장 절차를 돌입하는데 이것의 모의회사가 카카오 게임즈인 걸 생각하면 더블 카운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새 정부의 가상정책 토론회가 19일날 개최될 예정이라서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일정으로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밤 10시 반에 발표될 예정이고 미국채 10년물 입찰 역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고채 2년물 입찰 예정이고요.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 제재 논의가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국경봉사 해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 여행 면세점 섹터 오늘 유가 하락과 함께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라서 이지와 스맥 등의
주로 박근혜 그리고 대구 관련주 등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LB 파워가 TX 넥스젠으로 상호 변경하고요. 광무는 거래 정지 예정입니다. 내일의 일정으로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상하이의 전인구 격리 치료 완료 목표일이긴 한데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블랙락 JP보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NF가 주식 분할 이후 거래가 재개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전 주일수를 마감하겠고요. 오늘도 이제 금리를 지켜보시면서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